와.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남샘의 잔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! 박수! 자, 오늘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얘기로 시작을 할게요. 드디어 이 말을 할 때가 됐지. 헌신과 침묵. 집중해! 집중하라고! 집중해! 헌신과 침묵. 내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너희들의 표정을 보면은 무슨 또 멍멍이 소린가 라는 표정을 짓는 걸 알고 있어. 그래서 나도 그냥 무시하고 해.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귀에 담아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해줄게. 내가 대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이유를, 또 그 내막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계란 유통업자가 왔네. 헌신하라는 건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는 알잖아. 그냥 누구 도와줘라, 배려해라 뭐 이런 뜻인 거 알잖아. 왜 할까? 왜 할까? 왜 도와줄까? 성모가 왜 도와줄까? 내가 왜 막 아무나 붙잡고 도와주라고 얘기할까? 배려하라 그러고. 이사야, 내가 왜 대체 그런 얘기를 할까? 왜 자꾸 내가 남들 도와줘, 친절하게 해줘, 배려해줘 이런 얘기 왜 할까? 다은아, 생각한 걸 얘기해봐. 욕해도 상관없어. 아니, 내가 어제 인터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헌신을 해라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야. 이거 사실 엊그저께 준비한 거야. 내가 어제 못했다 그랬잖아. 그거야. 내가 헌신하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. 연습해라. 야, 너희들한테 연습해라라고 얘기하는 건데, 이제 저런 거야. 뭐 연습, 공부라고 할 수 있지. 내가 제일 쓸모없는 형태의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보고 듣고 쑤셔 넣는 거. 우리가 어디서 이걸 많이 하는지는 알고 있지. 보고 듣고 쑤셔 넣고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것들 제일 쓸모없는 형태의 공부라고 생각해. 그럼 제일 쓸모있는 형태의 공부는 뭐냐면, 내 기준이지만 니네 몸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거, 몸이 익히게 만드는 거. 근데 종종 자전거 타는 얘기 했을 거야. 이제 자전거 한 번 탄 사람은 한 20년쯤 뒤에 다시 한 번 타려고 하잖아.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돼. 근데 일단 처음에 중심만 다시 딱 잡으면, 그러니까 0점 조절만 딱 되면 다시 자전거 쭉 탈 수 있어.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지. 한 번 배워 놓으면 그거 기억해.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. 어렸을 때 스포츠들 좀 많이 한 사람 있잖아. 다시 그 스포츠 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해. 30년 전에 한 거야. 나 못해. 막 이러는데 사실 조금 하면은 다시 감 잡아. 이게 왜 그럴까? 왜 그게 감이 잡힐까? 채윤아. 자전거 탈 줄 알아? 맨날 타? 어쩌다 한 번씩 타도 그게 타지지. 왜 그럴까? 몸에 익어서? 그렇지.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. 몸에 익어. DNA가 기억해. 니들 DNA가 기억해. 그리고 한간의 연구에는 이게 자녀에게로 물려지기도 한대. 이런 DNA들이. 수많은 게 있을 거야. 꼭 자전거 타고 뭐 수영하고 이런 것들만 몸에 익는 게 아니야. 니네들이 살고 있는 태도들 있잖아. 이런 것도 몸에 익는다. 그래, 몸에 익으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해야 될 타이밍이 되면 해져. 그거를 반드시 해야만 돼. 그럴 때 뭐 하지 뭐 하고 투덜투덜 대면서도 그게 돼. 나는 이거를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. 그래, 너희들한테 내가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.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온 사람 있잖아. 걸어봤지? 지금 너네들한테 내가 만약에 우리 뭐 터키에서 어디까지 가는 1500km짜리 뭐가 있대, 길이 있대. 거기 가자. 2달 잡고 가자. 라고 하면 일단은 저 새끼 또 지랄하네. 또 이런 얘기 생각 정도는 하겠지.
그런데 막 중간에 내가 막 이런 얘기, 야, 그 사이에 되게 그 세상에서 하나밖에 볼 수 없는 뭐 시장이 있대, 바자가 있대, 뭐 아니면 멋진 뭐 풍경이 있고 뭐 그런 데가 있대, 정말 기가 막힌 바다가 있대,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니네는 아마 무슨 생각할까? 아씨, 귀찮아 죽겠는데 돈도 없는데 일단 가면 재미는 있겠는데? 라는 생각 들지? 그치? 지금도 아마 다 들 거야, 그런 생각.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안 걸어본 사람은, 800km라고 하지 말자, 한 500km 줄여줄게.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. 안 걸어본 사람은 내가 1500km 걷자라고 탁 얘기하는 순간 어떤 반응일까? 무슨 개소리세요? 이제 바로 이거부터 나오는 거지.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함? 차 있는데 왜 걸어감? 이 소리 바로 나오지. 이유에 대해서 뭐 내가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거야. 니네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거를 하자라고 했을 때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. 그리고 이 연습들은 아마 너희들이 나중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할만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너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. 내가 말하는 헌신은 그거야. 사람을 돕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구 도와주고 하는 거에 큰 의미는 없어. 근데 저런 게 있다. 니네도 지금 해서 알 거야. 누구 도와주다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.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. 근데 내가 그렇게 공부해 놓은 게,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던 게 니네한테 연습이 돼. 몸에 각인이 된단 말이야. 자전거 탈 때처럼.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네는 언젠간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거야. 이거는 니네가 나이를 안만 먹어도 그렇게 될 거야. 부정하겠지만 행여나 니네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들잖아. 그 순간부터 너희는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거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. 그 누군가 중에 내가 있을 뿐인 거야, 단지. 근데 그런 삶을 살 텐데 그런 삶을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차이는 어떨까? 누군가를 위해 산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과 그래도 내가 평소에는 별로 좀 귀찮아서 안 하더라도 한두 번은 해봤다는 사람하고의 차이, 난 분명히 있다고 믿어.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그 헌신을 요구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. 뭐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침묵해라라고 하지.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그때 산티아고 갔을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야. 누구 돕고 그걸로 거들먹거리거나 투덜투덜대거나 그러지 말라고. 그냥 조용히 우리가 누굴 도와주는 일을 해라 라고 아마 계속 얘기를 했을 거야. 그래서 너네들도 그냥 눈으로는 날 욕했을지 몰라도 말로는 안 했지. 근데 그 침묵하라는 얘기는 또 이런 거야. 내가 뭐 종종 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.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꿈 꾸는 방식, 저 멀리서 점치고 두고 어디 가라 이런 얘기 하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. 그냥 너네들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비틀비틀하게 걸어갔던 길 뒤돌아보면 니네 지금 있는 자리가 그 꿈의 자리일 것이다. 그냥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을 거야. 마찬가지야. 나는 니네들이 그런 너의 삶을 기대했으면 좋겠어. 이거 기대하라는 말이야. 그냥 희망을 가져라. 침묵하라는 건 투덜대면 있잖아. 사람이 한번 투덜대잖아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겨버려. 내가 한번 투덜대는 순간 그걸 더 이상 못해. 왜냐하면 내가 꺼낸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지는 순간이 와. 그래서 일단은 말을 멈추고 있으라는 거야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희망이라는 게 생겨. 나중에 해보고 싶을 때 선뜻 나설 수 있단 말이야. 선뜻 나설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힘들어도 실패해도 내가 해볼 수 있단 말이야. 그치 예준아? 어때? 그런 거 같지?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동의해야만 해. 그런 거예요? 그럼 저는 침묵하고 있어요.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좀 전에 내 배려하는 거, 그러니까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머리로 이해를 못할 거란 얘기를 했지. 조만간
멀지 않은 미래, 한 5년쯤 뒤에 이게 리워드로 오는 거를 기대해봐. 얘네들이 했던 이 일들이 나중에 너희랑 똑같은 레벨에서 사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나의 삶과 그들의 삶을 비교해봐. 나는 분명히 트로피가 될 거라고 생각해. 지금은 큰 차이 안 날 거야. 왜냐하면 너네는 이제 연습하는 중이고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 중이라고 해도 큰 차이는 안 나겠지. 연습이 많지는 않으니까. 근데 그렇게 배려와 헌신했던 연습들이 니네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니네가 그 무엇도 별로 겁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차이가 생겨.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질투하겠지. 근데 재밌는 건 질투를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. 쌓아놓은 게 다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걸 얘네가 앞장서서 가는 거야. 뭐 음식점 가게 장사 잘 되고 이런 거는 금방 따라와. 돈 잘 버는 거 있잖아. 순식간이야. 앞에서 핫도그집 잘 돼가지고 내가 핫도그집 하잖아. 내가 알바생 멋진 사람만 한 명 갖다 두면 내가 그 가게 역전하는 건 순식간이야. 그런 거는 승부라고 할 수도 없어. 근데 얘네가 차곡차곡 쌓았던 그 내공들은 누가 흉내도 못 낼 거야. 그런 순간이 나는 꽤 금방 찾아올 거라고 믿어.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침묵하라고 하는 이유야. 그냥 자기 자신이 뭔가 누군가를 헌신할 때 투덜대지 말라고. 그냥 해보라고. 이게 결코 너희들한테 지금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고. 그래서 늘 항상 너희한테 침묵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는 이런 이유야. 그냥 내 자신의 미래를 믿고 남들이 쌓아놓지 못한 정말 인간적인 것들을 니네 몸에 새겨 넣으라고. 이번에 이렇게 여행한 것도 힘들지. 지금 다 목도 마탱해갖고 몸도 뭐 감기 걸리고 난리 났고 나도 그래. 어디 가서 떠들어도 목 한 번 안 쉬는 사람인데 내 목도 지금 맛이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뭐 알 거고. 이 순간이 그냥 한 달 동안 재미있는 시간으로 남지는 않을 거야. 얘네들 분명히 돌아가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단지 이런 경험을 했다의 차이가 확 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의 태도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의 태도의 차이가 확 느껴질 거야. 나는 니들이 진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걸 느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. 지금 당장 몰라도 돼. 그래서 니네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갔다고 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20km씩 걸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. 귀국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그렇게 걸을 순간 기회도 없고, 뭐 예준이 같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지가 만들어서 걷고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 그럴 기회가 없어. 근데 어느 날 걸을 일이 생기면 너네는 가방 메고 나서겠지. 남들은 그렇지 못해도. 그래서 매일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야.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돼. 근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생길 때는 너희들은 아마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몸이 반응할 거야. 그 순간을 위해서 그냥 지금을 침묵하고 즐겼으면 좋겠어. 이 헌신하고 있는 이 순간들을. 요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. 사실 더 해주고 싶었는데 더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다음 마지막 베트남